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해. 왜 하필 후진국인 필리핀에서 사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나라에서 살아라, 들어오지 말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거거든. 차를 예를 들면, 차라는 게 스피드도 빠르고 실질적으로 뭐 사고가 크게 났을 때는 참 위험한 물건이긴 하지만 그만큼 편리함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차라는 거를 쓰듯이 이 필리핀이란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무슨 범죄의 나라, 뭐 안 좋은 나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또 뭐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런 얘기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전 그래요. 필리핀에 살면 장점이 뭐냐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되게 바쁘게 살았어요. 진짜 바쁘게 살고, 나름대로 뭐 되게 일도 힘들게 했고, 여기 와서는 좀 여유로웠다는 거. 뭐 대부분 이제 여기 사는 사람들 다 여유롭다 이렇게 표현만 하는데, 한국인이면요, 한국 사람이 어느 곳을 가도요, 처음부터 쉽게 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필리핀에서 알게 모르게 계급이 있다는 겁니다. 계급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그걸 인정을 해요. 뭐 인도처럼 뭐 제도적으로 뭐 카스트 제도처럼 야 너는 무슨 분류 이렇게 안 나눠줬어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특권계층으로 인정을 해요. 한국에서 만약에 돈이 많으니까 좋은 학교 간다, 돈이 많기 때문에 좋은 의료 서비스 받는다, 인정 안 하실 거예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그거 당연한 걸로 알아요. 쟤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외국인을 보는 그 시각은 일단은 중산층까지는 아니고, 중산층도 아니고 상류층으로 봐요. 그 위로 보는 네, 위로 보는. 애기 학교 보냈을 때도 걱정이 또 뭐였냐면 혼혈하니까, 제가 한국에서 또 교육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느낀 게, 한국이 솔직히 말하면 좀 약간의 인종차별이 좀 있으세요. 아직은 배타적인 게 조금 동남아 사람들한테는 특히나 그런데 우리 애가 혼혈임을 아주 당당히 얘기해요. 오히려 좋게 본다는 거. 이 나라에서. 네, 그러다 보니 그런 면에서는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특별히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기에 또 필리핀에 사는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거. 그걸 느껴요. 솔직히 여기 사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건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도 요즘에 제일 그래도 내가 보면은 그래도 요즘에 좀 다르다라는 거는, 옛날에는 다 잘해야 돼.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거고, 지금은 특별한 재주만 있어도, 특화된 재주만 있으면은 그거를 또 이렇게 활성화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싫어하는 과목이 있는데, 이게 싫어하는 과목을 두면은 내가 원하는 일을 못했어요. 원하는 과를 못 가고 원하는 학교를 못 가는 게 우리 그때 그거 맞잖아요.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뭐 학교가 좋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제가 진짜로 뭐 무슨 학예 같은 거 그런 거 많고 애들이 학교 가서 그룹 댄스 같은 것도 하고 참 이해는 안 갔는데, 그래도 한 가지는 그래도 스트레스는 안 받는구나. 나는 그게 좋았어. 예. 건이가 우리 아들이 유치원이라는 걸 다니면서 나는 가장 큰 장점이 나는 그냥 그거였어. 보면 애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야. 그 학구적인 뭐 공부적인 그런 거나 아니면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 특히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왕따 같은 게 이 나라에서는 아주 잘못된 그런 거잖아. 그런 게 없으니까. 물론 눈에 안 보이게 있지만 그게 발각이 됐을 때는 처벌이 세더라고. 이 나라는. 굉장히 좀 덜하죠. 근데 참고로 이게 분명히 이런 말을 하면은 분명히 어떤 분들이 좀 이해를 안 되고 이거를 좀 안 좋게 받아들이실 분이 있을까봐 제가 변명적으로 하나를 얘기하는데, 필리핀 친구들이 가끔 물어본다고 그래요. 물어보면 대한민국 옛날 못 살았는데 왜 이렇게 발전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항상 꼭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교육 얘기를 해요. 한국은 경쟁 사회가 치열하다 보니 경제 발전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제일 특이한 민족성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빈곤했던 국가가 이제는 남한테 원조도 해주고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뭐 경제 개발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좀 특이한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케이스는 교육이라는 거죠. 특수 개념이 없는 거죠. 대학을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물론 지금은 그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유학도 가고 사교육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잘할 때는 예외라는 거 없었어요. 무조건 공평하게 공부 잘해야 가는 거. 그렇죠. 진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던 사회였어요. 우리 때만 해도. 그지? 예. 뭐 요즘에는 다른 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천에서 용 나가지고 용이 나가지고 다시 개천으로 빠진다고 우리나라.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교육은 일단은 우리나라 교육이 뭐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순수한 이제 제 경험이라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필리핀 사회도 경험해보고 그랬다 보니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필리핀 사람화 됐는지 모르겠는데 약간은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꼭 대단한 성공을 이루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뭐 경제적으로도 좀 이거는 좀 꿈 같은 얘기인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은 많이 안 갖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좀 사는 게 나는 인종차별이 없다 보니까 네가 얘기한 것처럼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일단 중상으로 먼저 본다는 거야.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자신감이 좀 높아지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움츠려들 만한 상황인데도 여기에서는 그 위에 거에 대접을 받다 보니 나름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어쩔 때는 진짜로 썰 마음의 표현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 친구들도 때로는 그냥 뭐 은둔자씨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냥 처음 볼 때 하는 얘기로 그냥 썰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말들을 자꾸 듣다 보면 내가 뭔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 그 사회적으로 지위가.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내 선배가 여기를 놀러 왔는데 이제 한국은 계속 자녀를 해도 맞벌이를 해야 되잖아. 예. 맞벌이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뭐 600만 원, 700만 원을 월에 번다고 치자고.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나는 월 600, 700을 못 벌고 예를 들어 400, 500을 버는데 내 삶을 부러워하는 거야. 오히려. 야, 너는 진짜 여유롭게 산다. 이래가면서 자기네들은 너무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약도 많고 그런 거 같아. 도시적인 개념에서 사냐, 약간 전원적인 개념에서 사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막 치열하게 살다 보면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잖아. 좀 시골 가서 좀 여유롭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죠. 그런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파트 같은 데서 살다 보면은 뭐 층간소음에 뭐에 주변에 또 누구는 뭐 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딱 맞춰서 해. 근데 이 나라는 그런 것 없이 살 수가 있다는 거지. 약간 전원적인 느낌? 막 부대끼면서 사는 게 아니고 너가 말한 것처럼 내 와이프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할 수 있고 이 나라에 꼭 다 눌러서 살아라 그러는 건 아니야. 만약에 물론 돈 많고 내가 몇십억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미국이나 뭐 더 선진국에 살 수가 좋은 게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부대끼기 싫고 한국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경쟁하기 싫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여유와 생활비는 들어올 수가 있다 싶으면 그래서 이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편해져서 못 떠나는. 아직까지는 여기가 그렇게 아주 구체화되고 그러지는 사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이 아직까지는 치열하지가 않다 보니 솔직히 선진국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진짜 남들보다 잘해야 선진국에서는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치. 여기는 적은 노력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내 위안이지만 뭐 못 사는 나라지만 뭐 이게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삶이 여유롭다 그러면 이게 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농담 반 진담 반인데 난 또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여기 살면서 이 친구들이 나를 한 20년은 젊게 봐. 그러니까 내 나이에 그게 은근히 기분 좋다. 이 친구들이 젊게 봐주는 거에 무슨 에너지 같은 게 활력 같은 게 생기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한국도 좀 장점은 뭐 옆에 산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그치. 가볍게 다 산 갈 수 있듯이 여기서는 또 바다가 가깝고 또 한국에서 좀 하기 어려운 레저를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몇 개주가 있죠. 그치. 뭐 스쿠버 같은 거. 바다가 뭐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좀 환경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좀 다른 거고. 네, 환경적으로 좀 다르고. 골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일이 뭐 퍼블릭 같은 경우야 뭐 안 그러겠지만 우리나라는 매번 티타임 예약해야 되고 티타임 8분 10분 막 순서 지켜야 되고 막 주말에. 근데 여기는 뭐 그냥 우리는 뭐 대통령 골프라고 그러니까 예약 안 하고 그냥 황제 골프. 황제 골프 그냥 가서 치고 오비 뭐 5번이 나거나 10번이 나거나 그냥 계속 칠 수가 있고. 예,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한테나 뭐 이런 거는 또 하나. 여기 돈만 좀 들이면요 진짜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치. Hello, nice day, good morning.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눈부신 햇살이 너에게 멋진 선물을 줄 거야.